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궁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 봤더니 금연이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연초에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셨을 것이고 예. 또 지금쯤 아마 많이 이제 또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많은 그런 키워드가 될 텐데 사실 벌써 새해가 된 지도 오래돼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잊은 키워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 금연이 사실 담배와의 전쟁, 이 개인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기업과 정부의 또 많은 경제적인 생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금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면에 있는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금연이 개인 차원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국가가 담배와의 전쟁을 많이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국이 이 담배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영국 하원에서 담배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금주법이 생각이 나는데 담배를 금지하는 게 진짜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법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당장 전국에서 뭐 담배 파는 거 금지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영국에서는 예를 들면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18세인데 이거를 3년 후부터 한 살씩 매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18세였던 걸 19세로 올리고 네. 그 다음에는 20세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1년씩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전개면은 그 해년도에 18세가 된 사람들은 그냥 담배 못 사는 거네.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의 취지가 바로 그건데요. 이게 해당되는 게 현재 15살인 영국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들이 2009년생인데 이 사람 예를 들면 영국에 사는 15살 빌리가 있으면 네. 이 친구는 18살이 된 해에는 19살부터 살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19살이 된 해에는 20살부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합법적으로 담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국에서 2009년생 이후로는 아무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한다. 이 세대는 영국의 첫 법적인 금연 세대가 되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담배를 살 수 있는 세대가 다 이제 사망을 할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영국은 아무도 담배를 살 수 없는 나라를 간다. 이게 이 법의 도입 취지입니다. 예. 제가 이제 금연과 관련된 여러 캠페인이나 법안들 봤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담배가 나빠도 이걸 나름대로 기호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호 상품으로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이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네요. 이게 참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 소수 정당, 일부 정치인의 뭐 주장 같은 얘기인데 네.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논쟁적일 수 있을 법안이 굉장히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가 됐는데요. 표결 결과를 보면 영국에서 찬성이 383표였고요. 반대는 겨우 67표였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85%가 찬성을 했으니까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3분의 2가 그냥 넘으니까 뭐 개헌도 되는 수준의 압도적인 예. 찬성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외인 게 지금 영국의 집권당이 이제 보수당이거든요. 근데 이 당이 예전에 마가렛 대처 총리를 배출한 그러니까 네. 신자유주의의 원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이제 유행시킨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강력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던 거죠. 네. 야당이 노동당도 압도적인 찬성을 했고요. 네. 이때 뭐라고 했냐면 물론 보수당 내에서 100명 이상이 기권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건장관은 뭐라 했냐면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이야,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하면서 이 법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사실 윈스턴 처칠을 대표하는 사진들 중에서는 시거를 이렇게 딱 물고 있는 그런 사진도 많은데. 셜록 홈즈도 딱 생각하면 그렇네요. 딱 이제 그게 상징적인 영국의 뭔가 젠틀맨의 모습인데 맞아요. 그거를 영국에서 아예 금지를 시켰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 부분인 거죠. 예. 일단 이 법을 만든 건 영국이 세계 유일한 거죠? 이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아서 영국이 최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영국이 원조는 아닙니다. 그래요? 진짜 원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뉴질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뉴질랜드를 벤치마킹한 건데 재작년에 이미 뉴질랜드에서 이 법과 비슷한 내용의 금연세대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이 법을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입법한 게 영국이고요. 호주와 덴마크 같은 몇몇 나라도 이 법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서구권 선진국에서는 다음 세대한테도 담배를 판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가 상식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야,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영국이 조금 과한 법을 입법하나 보다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뉴질랜드는 했고 지금 호주와 덴마크까지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면
담배 회사들 큰일 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그쪽 이런 영미권에서 일종의 상식처럼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파는 상품 자체를 판매를 금지한다는 거니까 청천벽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의외로 담배 회사들은 별로 반응이 없고요. 어떤 몇몇 담배 회사들 오히려 환영한다. 다른 나라도 이거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담배 회사가 담배 못 팔게 하는데 그런데 환영을 한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요즘 글로벌 담배 회사들의 전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 요즘에 이런 회사들이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담배 없는 세상이에요. 담배 회사의 뭐라고요? 담배 회사가 담배 없는 세상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배 파는 회사에서 담배 없는 미래를 말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일부에서는 아예 직접 몇 년 내에 이거 판매 금지해 주세요 청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담배 회사들이 주장하는 금지해야 하는 담배가 연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불 때워서 이제 타는 그 네, 연초를 네. 말하는 건데, 이거는 금지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퇴출시켜야 하는데, 왜냐면은 이 담배 회사들도 주주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예. 너는 언제까지 그런 뭐 몸에 안 좋은 거 팔 거냐, ESG니 뭐 사회적 책임이니 이런 거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요즘은 그리고 엄청난 규모 연기금들이 이런 건 이른바 죄악주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금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담배 회사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연초를 타겟팅해서 이거를 금지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ESG나 여러 사회적 책임의 압박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담배 회사가 담배 안 팔고 얘네들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그거 대신에 꺼낸 카드가 바로 전자담배인 거예요. 전자담배. 그렇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냐 싶은데, 기업들은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조금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연초도 그냥 담배, 전자담배도 전자담배인데, 이런 기업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 연초를 태우는 건 스모킹이고 예. 전자담배를 하는 건 이게 구조상 좀 찌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베이핑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모킹은 금지하되 베이핑 하세요로 넘어가면서 뭔가 그런 사회적인 압박도 피해가면서 자기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그걸 키우고 있는 게 담배 회사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담배 회사의 주력 상품이 전자담배로 바뀌면서 연초는 금지시켜 주세요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길 가다 보면 가끔 베이핑 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안에 굉장히 화려하게 해놓고 뭔가 막 여러 가지 진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거기다가 쪄서 하는 거를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분리해서 이건 베이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담배 회사가 볼 때는 선진국들의 분위기를 보니 어차피 이거 연초 파는 건 오래 못 가고 괜히 세금만 많이 내고 이거 우리 이미지만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담배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연초보다도 건강하고 이거는 규제를 덜 받으니까 우리는 전자담배, 베이핑하는 회사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재작년 기준으로 전체 담배 매출에서 한 17%가 전자담배 쪽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에 육박한 수치인데, 이게 속도가 참 빠른 게, 제가 기억하는 게 2017년쯤에도 국내에 이 대표적인 이 전자담배 브랜드가 매장을 열어서 홍보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게 불과 한 7, 8년 정도 된 거잖아요. 제가 이 당시에 업무차 그 샵을 구경하러 갔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얼리 어답터들의 독특한 취미 같은 거였는데 벌써 점유율이 20% 육박한다고 하니까 담배 회사들 생각엔 이걸로 산업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뭐 직장인들 많이 있는 오피스 상가 그 근처에는 담배 피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보면 예전처럼 연초 피는 분들이 아니라 요즘 진짜 전자담배 많이 피우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비흡연자지만 딱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그게 몸에 안 좋다고, 몸에 덜 나쁘다라고 담배 회사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와 달리 진짜 건강에 영향이 없습니까? 이게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연 관련 걸 주장하는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예. 전자담배도 담배다, 유해하다면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제 전자담배를 파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연초보다는 유해성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를 피우는 사람이 이걸 피는 건 더 건강해지는 거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적인 거죠. 이게 더 최악의 상황에 비해 좋다, 예. 아니면 최선의 상황에 비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전자담배를 통해서 어찌됐든 덜 상하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 담배를 피는 것보다는 저걸 피면은 덜 유해할 것 같아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에서 금연법이 만들어진 것도 연초만 금지하고 전자담배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번 법안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스모킹을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담배 금지법이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개 다 포괄하지만 용어의 네. 문제로 예. 엄밀히 말하면 스모킹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베이핑에 대해서는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서구권의 담배 금지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이게 지금 다시 폐기하자는 움직임이 굉장히 더 거셉니다. 그래요? 아까 봤더니 뭐 의원님들도 85% 가까이가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또 폐기 얘기가 나옵니까? 이걸 들으면은 다 시행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시행 중인 국가는 아직 없어요. 아, 시행이 아니라 법이 통과됐다는 얘기군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더 큰 문제는 폐기를 아예 공언한 곳도 있는데 그게 어디냐? 원조인 뉴질랜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 보세요. 결국 이제 저항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뉴질랜드가 이제 이걸 통관 일찍 시켜놨는데 이게 다시 철회가 됐거든요. 일단 뉴질랜드가 작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어요. 새로운 정권에서 이거를 철회를 했어요. 시행을 전에 철회를 해서 이제 시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예를 들면 국민 반발, 뭐 담배를 파는 소매업자 반발도 있지만 예.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금지하게 되면 우리가 연 정부 수입이 연 1조 3천억 원 정도가 날아간다. 이거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면서 철회를 한 겁니다. 아, 결국 철회할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었군요. 도입할 때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네. 철회할 때는 이거 세수가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담배와의 전쟁은 국민 입장에서는 건강의 문제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돈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담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담배세 엄청 올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걸 올리고 있는데 예. 이게 뉴질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 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담배가 4-5천 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뉴질랜드는 지금 얼마 정도 하면 한 갑에 한 20에서 25달러 정도 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와. 굉장히 비싼 거죠. 이게 한 갑에 그렇다고 100갭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똑같이 들어있는데 하나에 그러니까 1,000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야. 이게 옆 나라 호주와 함께 세계 2위, 호주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세금을 우리나라만큼 많이 물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수익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포기 못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네. 2022년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은 1년에 담배로 걷는 세금이 12조 원이에요. 야, 우리나라도 크네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를 다 합치면 60조 원이거든요. 야, 거의 5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직장인 5명 중에 1명의 세금이랑 맞먹는 게 담배를 통해 걷어진다는 거예요. 네. 물론 다른 나라는 세입 구조가 다르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나 비슷하기 때문에 외국은 오히려 담배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 담배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부든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국민 건강 생각하자니 금연을 더 장려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데 세수입 생각하자니 그러지도 못하고 아이러니인 것 같은데 혹시 전자담배도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까? 이게 전자담배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몸에 나쁘냐 안 나쁘냐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게 세금과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자담배도 꽤 높은 비율을 내고 있긴 한데 연초만큼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자담배는 매우 계륵 같은 존재인 겁니다. 예.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피게 되면 유해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만큼 연초를 대체하면서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한 영국은 예를 들면 스모킹을 다 금지시키게 되면 다 예. 전자담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뭘 추진을 하냐면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높여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담배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이게 정부 입장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정부 입장에서는 네. 요즘 청소년 세대들은 연초를 거의 안 피고 거의 다 전자담배 핀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그러면은 청소년들은 뭐 금지해. 우리는 어차피 전자담배 피거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영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는 전자담배가 예를 들면 한 5파운드 정도 되고 네. 연초가 한 10파운드 정도 되면은 이 중에 한 4파운드, 5파운드 정도 세금을 전자담배에 추가하자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초랑 가격을 엇비슷하게 해서 겉으로는 덜 유해한 전자담배로 넘어오세요지만 속내는 저기서도 세금을 계속 걷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부들은 겉으로는 건강, 사실은 세수인데 이게 참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옆나라 일본도 흡연 대국으로 유명하거든요. 여기도 전자담배를 많이 피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정부에서 자민당 정부에서 전자담배 세금을 확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방위비를 앞으로 늘려야 되는데 방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자담배 세금을 늘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자담배 세금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정부에서는 중요한 수입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담배를 그 수입원으로 이제 삼다 보니까 진짜 건강에만 신경 쓸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전자담배를 계속 확산하면서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늘리는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연초 즐기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저항들에 부닥쳐서 다시 연초도 다시 그냥 허용해주는 그런 걸로 진화 발전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정부의 주된 입장은 연초만 생각하면 되니까 네. 이거를 적당히 담배세를 높이면서 또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명분으로 높이면서 계속 세수 충당을 한 건데 네. 지금은 이 대체 상품이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진 거잖아요. 네. 하나를 금지시켜서 넘겨가게 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그래서 아직 다들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이게 법과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이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담배 세금을 물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큰 세금이 되죠. 판매가 한 74% 정도가 세금이니까 그러면은 담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 물리려면 담배라고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담배에 잎에서 추출한 이제 천연 니코틴이 들어간 거를 뭐 찌거나 태우거나 뭐 하는 거에다가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업계 입장에선 담배 잎에서 만들면은 물린다는 거지면은 우리는 이거를 공업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들면 법적으로는 담배 잎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배세를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담배인데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게 되니까 세금을 피하게 되고 파는 입장에서도 세금 안 내고 사는 입장에서 세금을 안 물리니까 이걸로 굉장히 우회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술래잡기처럼 정부와 기업 간에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눈 뜨고 이 세수 감소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계속 추격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담배는 담배인데 세금 부과되지 않는 담배, 그래서 규제도 받지 않는 담배를 충분히 화공적으로 이제 공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한 이슈인 게요.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법적으로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서 액상 판다 이런 가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가격을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세금을 안 내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담배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도 손쉽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문제일 뿐더러 이게 담배가 나쁘니까 규제를 해놓은 건데 그걸 법망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합성 니코틴도 과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격전이 벌어질 것이고 담배 회사들도 자기 먹거리를 계속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강뿐 아니라 경제의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야, 담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작가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